반갑습니다. 백제철학원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한 이유가 어제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신 역학자십니다.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정관이 있어서 대통령까지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많은 관법이라는 거를 아마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입을 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정관이 있어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상담하신 분의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기억을 다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묘생이시니까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정관이 있죠. 정관이 있는데 왜 관직이나 뭐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주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강의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이분 사주를 좀 보죠.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는가? 우리가 대통령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분 사주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사주는 천간이 보세요. 이 천간이 정화가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비견이 많죠. 비견이 많다? 그 얘기가 뭡니까? 비견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정화는 세력을 이룬다. 세력. 새가 있어, 새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리. 많은 무리를 자꾸 끌어들여요, 사람들을. 시간의 정화, 너도 일로 와. 햄이 합으로 돼 있죠?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연간의 정화도 있네요. 야, 너도 일로 와. 자꾸 붙어요. 하나, 둘, 세 명이. 그 세 명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 바로 월간에 있는 개수하고 이게 맞짱 뜨는 거죠, 맞짱. 3대1로 개수와 맞먹는다. 이게 이제 편관인데 이게 바로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사람의 성격은 강하죠. 왜 강하냐면은 지기 싫다 이거죠, 지금. 나 지기 싫어. 개수는 정화하고 충원하는 근본적인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충은 사주에서 충은 멀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멀어져요. 왜냐하면 공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멀어요. 개수도 넌 너대로 놀아. 정화 나는 나대로 놀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간의 개수가 붙으니까 이게 이제 반항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반항 누구한테? 사회 기존 체계로부터. 사회 체계에서 반항을 한다.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반항하는 사람이야. 나는 틀 같은 거 싫어. 다 꺼져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런 상황을 그런 글자의 특징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움직일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게 무슨 정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지에 정관할 거라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관이 없어도 대통령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슷한 구조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사주인데 뭐 비슷하진 않죠. 많이 틀리긴 한데 그 이승만 대통령도 사주가 정화인데 이 정화는 근본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이 팔자를 보면 정계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법을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거든. 무슨 법을 공부했더라고요 또. 법을 왜 공부하냐? 정계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계충이 뭐냐?
정계충은 우리 에펠탑 같은데 미국 뉴욕의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그 이게 탑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저울 뭐 이렇게 들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법의 어떤 하나의 묵상인데 법은 균형을 잡아야죠. 사회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균형의 인자가 정계충입니다. 정계충이 많죠. 충 이렇게 이런 구조가 주변에 보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지지구조를 봐야 되는데 해자축이죠. 일지와 월지가 해자축으로 겨울의 공간이다. 그러면 정화는 여기에 열기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남을 즐겁게 해주는 행위예요. 나 자신이 즐거운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는 행위. 여기에는 이제 코미디라는 그 특수한 직업이 들어가는데 이 직업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심이 강하죠. 봉사심, 희생심, 거기에 선동의식까지 있어 이 사람은. 뭘 자꾸 선동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요. 그 특징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글자들. 근데 이제 밑에서는 축 맞고 있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갈아엎겠다. 뭐 그런 식의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가 해자축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정화는 해자축에 빛이라는 존재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타인을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뜻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지해수가 축토 미토 사이에서 토에게 협공을 당한다. 자, 보면 해수가 유일하게 지지에 있는 해수가 물인데 해수의 중에는 이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잉태를 하려고 지금 어떤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게 이 해수가 토가 많게 되면 해수가요 찌그러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해중에 있는 갑이라는 것은 생명체인데 생명체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사주도 잘 뽑아야 되는 게 대통령의 사주가 부정적 기운을 갖게 되면 생명체가 다치는 팔자 형태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나 국가도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주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월간 개수는 이게 뭐냐면요. 사축, 지금 유금이 빠져있죠, 보면. 그래서 이 분이 기후대운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유축 삼합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사유축 삼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종자 유금이 들어왔죠, 지금. 시종자 유금이 축중개수, 해수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종자 씨앗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운이 이때 안 피면 언제 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정관이 있어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해수는 정화한테 정임합으로 정화 열기가 사정없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 열기가 사정없이 뺏기는 거예요. 방출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정화가 힘이 있어요, 이게. 자, 다섯 번째. 사주의 해자축 수기운이 너무 강하죠, 지금. 해수, 자수, 축토. 연지에 이 사화가 있어서 좀 빚을 주지만, 그래도 해자축으로 이 방국을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살 기운이 강한 거예요. 겁살은 내가 뺐든가, 뺏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뺏느냐, 뺏기느냐. 그래서 엄청난 이 겁살 있는 사주가 특히 해수. 이런 사주들이 과격합니다. 과격해. 우리 그 법무부 장관, 한모 법무부 장관도 아마 기억으로 제가 겁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겁살이. 그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뭔가 한탕을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천살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이것도 문제예요.
정화는 죽기 싫어 발악한다. 발악하죠, 지금? 정화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깡따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 죽겠다 얘기거든요. 아, 개수가 좀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정화 보고. 야, 정화야, 너 좀 이제, 정화 너의 그 작용을 좀 그만하고 자연 속에서 좀 사라져. 사라져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령을 때리는데 지금 월간에서 전개충으로 이 정화가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의 꼴대로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성향이고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사주의 공부 방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남자 궁합이죠. 여자분이 상담 주셨는데 남자 팔자가 어떤지 이제 그걸 이제 좀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드렸는데 그 사주 한번 생각나는 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는 정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